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품도를 쭉 했다라고 하면, 물론 로케이트링과 스프루붓이에 관해서 모델링을 했다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베이스를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2325 베이스 화면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실에 올려줬던 PPT 파일 두 번째 거, 부품 모델링 하기라는 PPT 파일을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PPT는 출력을 해서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시고요. 나중에 비대면이 끝나고 학과에서 만났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모델링들을 여러분은 작업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유지해서. 그래서 전체 조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로케이트링, 스프루붓이 이런 부분도 당연히 모델링을 할 거고요. 베이스도 당연히 모델링을 직접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이스를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돌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뒀다가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 재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익혀뒀다가 PC를 직접 여러분이 유지를 직접 모델링을 할 때 PC 앞에 앉았을 때는 막힘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를 모델링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고정측 평면도와 가동측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위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예전에도 베이스 설명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노란색은 잘 안 보니까, 여기 제가 방금 칠하고 있는 부분은 100이죠? 그런데, 여기 가이드핀도 100이. 세 군데는 가이드핀의 위치가 100인데, 나머지 한 군데는 가이드핀의 위치가 얼마죠? 100입니다. 그러면 고정측에선 왼쪽 하단이 100이었다고 하면 가동축에선 오른쪽 하단의 가이드핀의 위치가 100mm죠. 그리고 100mm 옆에는 이 기역자처럼 꺾여 있는 이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가공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준면이라고. 그래서 이 100mm 여러분이 지금 손바닥을 한번 펼쳐서 볼까요? 양쪽 손바닥을 펼쳐서 봤었을 때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둘 다 바깥쪽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합쳤을 때 박수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합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엄지와 엄지가 만나죠. 그리고 깨끼와 깨끼가 만나고요. 이거와 같아요. 금형도 지금 보고 있는 고정측 평면도와 가동측 평면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쳐서 두 손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보고 있다면 이거를 그대로 펼쳤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금형의 기준면의 방향인 겁니다. 100mm와 100mm의 위치요. 그래서 고정측 평면도와 가동측 평면도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기준면과 기준면이 바깥 방향 혹은 똑같이 이렇게 안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명심하고 이것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고정측 평면도에 있는 부품들 사각 베이스의 사각 어떤 지수들이 필요할 거냐면요. 280 그 다음에 여기 115와 115는 230이죠. 230 그리고 여기 치수 250 이거 가이드핀의 위치들 그 다음 볼트 여기 코어가 들어가 있는 이 플러 이렇게 오늘 모델링을 할 겁니다. 부품들은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볼 때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스케치를 하게 되는 평면은 XY, Z인데 우리 어떻게 되죠? 축이 XY, Z축 Z가 위로 솟아있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X, Y 이 방향이 Y 이 방향이 X죠. Z가
위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가동측 평면도예요. 가동측 평면도 어디죠? 기준면 오른쪽 하단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 도면을 펼쳐놓고 보면서 여러분은 베이스를 스케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가동측 평면도 기준입니다. 고정측은 이제 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가동측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치수들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스케치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는 치수가 모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평면도 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바로 측면도도. 측면도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측면도를 봤었을 때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는 치수는 어떤 것들이냐면 25, 60, 60, 70, 25. 그다음에 여기 뭐 15mm, 20mm, 5mm 떠 있는 거, 이런 높이에 관한 치수들, 그리고 이 포켓이 가공이 되어 있는 치수 40mm, 30mm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게 될 겁니다. 먼저 가동측 평면도에 있는 이 뷰를 중심으로 유지를 열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지를 띄워놨거든요. 쭉 넘어가고, 자, 여러분 유지 실행하면 되겠죠? 자기 학번과 이름 넣고, 오늘은 베이스를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325 베이스라고 유지 PRT 이름을 넣었습니다. 스케치는 XY 평면을 잡고 갈게요. 평면도니까요. 저는 지금 WCS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다이렉트 스케치 모델링 아이콘을 가지고 오고요. 스케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평면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플랜이고요. 그러니까 평면을 생성하는 거고요. Z축 방향이 보이게. 그러면 평면은 XY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OK를 하면 평면이 하나 열립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금형은 사각형이 센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0,0,0을 중심으로 X값, Y값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여기 세 번째 방법을,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센터 잡고요. 위로 아래로 넣어주죠. 그러면 치수를 이거는 세로 길이는 250 이고요. 가로 길이는 230입니다. (230, 250에) 스케치를 하고요. 제가 화면을 한번 다시 잡을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맨 가에 있던 가이드 핀의 위치들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옮기지 않고 제가 먼저 280은 제일 외곽 치부판의 사이즈고요. 여기 115와 115 합이 230이죠. 여기가 바로 형판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형판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금형 베이스는. 그래서 230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이요. 230. 명심하십시오. 280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옵셋으로 만들 거고요. 115, 115가 있는 230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250이었죠. 그 다음 가이드핀 하나, 둘, 셋, 넷. 가이드핀의 위치 볼게요. 92, 92. 기준면은 100이죠. 기준면이 아닌 쪽의 치수는 102입니다. 그럼 이대로 다시 또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X축은 92, Y축은 102. 그러면 서클을 그리고요. 하나를 그려서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X축은 92. 여기 치수는 92죠. 다음
Y축 치수는 기준면이 아닌 쪽은 100이었죠. 자, 여러분 기준면 표시부터 하고 갈까요? 헷갈리니까. 기준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을 기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다가 그냥 서클을 하나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넣어 놓을게요. 이건 지금 보기 위한 거고요. 스케치하고 나서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92와 100이었으면 여기는 기준면이니까 Y값만 100이죠. 그 다음 X축 값은 90이죠. 여기서 치수 90이라고 또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 P8이라는 변수의 값은 90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케치를 할 때 보면 P12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변수 값인데 여기에 P8 엔터 치면 P12의 값은 P8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92 값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92를 제가 40으로 눈에 보이게. 보이나요? 같이 움직이죠? 92. 그래서 치수를 매번 모델링을 매번 키인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바뀌게 되면. 자, 그럼 여기 100이라는 치수는 뭐냐면 102에 마이너스 2mm거든요. 그러면 P9라는 치수에 마이너스 2 엔터. 그러면 이게 100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매번 키인을 하지 않고 동일한 치수일 때는 동일하게 가면 훨씬 편해요. 그럼 여기도 P8이죠. 여기 값도 P8. 여기는 P9. P9죠. 여기 102mm 치수는 P9. 가이드핀의 파이 값으로 가겠습니다. 가이드핀의 파이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파이는 몇 파이냐면 기신 베이스 카탈로그 제가 설명했었던 거 여러분 동영상 참고로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핀은 20파이죠. 20파이죠. 그래서 20파이를 그리면 돼요. 파이의 값은 20. 자, 20도 4개가 전부 동일하죠. 그러면 변수값은 P17이죠. 이거는 P17.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V, 컨트롤 V. 그러면 혹시 값이 20파이가 아닌 다른 파이로 변경을 하면 4개가 다 동일하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이스 쪽의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 모델링과 이걸 가지고 이제 돌출을 하면 돼요. 근데 그보다 앞서 우리 조립도에 보면 이 포켓이 고정측과 가동측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포켓의 사이즈는요. 그래서 이 포켓도 같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갈게요. 포켓의 사이즈는 Y값은 180이고요. 80이니까 합이 160이고요. X축의 값은 65, 65, 합이 13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가공, 엔드밀로 N2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코너가 직각이면 엔드밀이 이렇게 돌 수가 없죠. 그래서 엔드밀 안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게 이렇게 가공을 하기 위한 가공홈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치수 65, 65, 130에 160입니다. 높이 치수는 이따가 모델링을 할 때, 돌출할 때 보도록 하죠. 그러면 똑같이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번에도 세 번째 방법의 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이거는 65, 65였죠? 합이 130. 이거는 80, 80이었으니까 합이 160이죠. 180과 160과 130과 160을 그려놓고요. 자, 서클을 하나 그리는데 서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엔드포인트에 센터점을 잡으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히 내려와가지고 탄젠트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임의로 그려놓은 다음에 이건 파이 값을 먼저 입력할게요. 파이는 12파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가 12파이면
엔드밀을 12파이짜리 엔드밀로 돌아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3.5, 3.5. 자, 3.5, 3.5는 어디서부터가 3.5냐면 이 130과 160에 그려져 있는 면에서의 치수가 3.5, 3.5예요. 그러면 이 엔드밀이 이 꼭지점을 넘어갔죠? 이렇게만 가공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를 오른쪽 왼쪽 이 아래가 전부 다 대칭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이렉트 스케치에 보면은 이거 대칭 커브가 있어요. 대칭 커브, 미러 커브, 대칭 커브죠. 이거 옵셋 커브 있는 아이콘 아래 열면 대칭으로 할 수 있는 커브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가지고 이 서클 선택하고요. 센터 라인은 Y축 넘어왔죠? 또 한 번 선택하겠습니다. 서클 두 개 선택하고요. 센터 라인은 이번엔 X축. 그 다음 돌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트림을 하겠습니다. 트림. 그래서 요거 두 개 안쪽에 있는 사각형 먼저 지울게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 지우고요. 바깥 안쪽으로 있는 서클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깥쪽만 필요하거든요. 안쪽에 있는 서클. 이게 대칭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워졌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홀에서 할 건데 여기 보면 볼트 자리 있죠? 홀이라는 아이콘을 쓰려면 그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스케치에서. 네, 이거를 미리 여기에서 스케치를 잡아 놓고 갈게요. 자, 이 볼트의 위치는 63, 63. 그다음에 92.5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른 모델링을 하면 이 정도 위치 되죠? 여기. 그러면 치수가 여기 세로 치수는 63이고요. X 치수가 92.5예요. 그리고 이 파이의 값은 이게 M12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의 값은 M12니까 12파이로 일단은 그려 놓을게요. 이걸로 가공하는 건 아니니까 위치만 잡을 거니까. 자, 이것도 대칭으로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칭했었던 거 선택하고요. 커브 선택하고 센터 라인 선택하고. 그쵸? 또 한번 커브 두 개 선택하고 센터 라인은 X축. 스케치 끝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스케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크게 외곽부터 그리는 거예요. 어떤 치수? 250에 230. 사각형을 제가 그렸었던 건 사각형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 제일 외곽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가이드핀 4개를 그렸죠. 근데 가이드핀 4개는 4개의 파이는 20인데 위치가 102와 92의 치수에 3개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102보다 2mm가 짧은 100mm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고 바로 그 모서리 안쪽으로 가이드핀 20파이 서클 4개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했었던 건 바로 포켓 사이즈였죠. 130과 160. 포켓을 그리면서 엔드밀로 가공이, 애니에서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12파이 엔드밀로 돌 수 있는 가공이 엔드밀로 돌 수 있는 가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3.5 위치에 12파이 그려가지고 트림 했습니다. 그 다음 볼트 위치. 볼트의 위치는 바로 92.5. 92.5 위치와 65 위치에 파이 12파이로 그린 다음에 제가 미러 커브, 대칭 커브로 해가지고 네 군데 다 돌려줬죠. 이게 바로 베이스 스케치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기준면, 여기 100mm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그려놓은 거니까 이건 이제 지워도 돼요. 컨트롤 D로 지웠고요.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시간에 해야 할 스케치의 모습입니다. 이거 잘 캡처해가지고 보고 있다가요. 화면 나중에 컴퓨터에서 여러분 작업하기로 해요.
이 변수값 해주는 것도 기억.